자, 우리 합격을 위한 세 번째 여정, 세 번째 커리큘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에 개념 이해하면서 기초를 쌓았으면 이 진도별 문제풀이에서 뭐 점수가 폭발한다. 뭐 실제 문제를 봐야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시험 공부니까 처음 배울 때부터 계속 시험 문제를 같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많이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그냥 통으로 특히 이제 행정사 실제 기출 사례들 바탕으로 우리 시험은 이렇게 출제된다. 이걸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개념, 이해도 문제 자체로 다 채워져요. 그리고 또 그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행정학 굉장히 내용이 추상적이고 뭐 그 말이 그 말 같은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따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시험에 이 내용은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시험에 나오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뭐 시험 공부는 이렇게 시험 문제에 맞춰서 하는 게 최고입니다. 개념 이해도 뭐 엉뚱한 걸 파고드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 문제 자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커리큘럼에서 점수가 폭발하게 될 건데 당연히 이제 1단계, 2단계 뭐 개념을 2번 하신 분들이야 뭐 너무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잘 들어오겠죠. 근데 뭐 당연히 둘 중에 한 번만 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조금 이제 본인에게는 버거운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부딪힌다. 문제에 부딪히고 우리 기출 문제집, 우리 진도별 문제풀이 기출 문제집 모든 문제를 죽어라 봅니다. 이 기출 문제집에 있는 것을 많이 보는 만큼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각자 실력에 따라 고생 정도는 다르겠지만 점수는 다 완성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 진도별 문제풀이 딱 기출 문제집 한 권이면 되겠고요. 이제 다른 과목도 하셔야 되고 2차도 하셔야 되고 행정학만큼은 1차 시험 전까지 그냥 기출문제 최대한 많이 본다. 그리고 뭐 해설지에 웬만하면 이해가 다 되게끔 만들어 놨지만 해설지만으로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것들은 뭐 기본서 찾아보셔도 되겠지만 웬만하면은 그냥 기출문제 자체로 그리고 뭐 요약서 뭐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암기하고 싶다. 뭐 요약서 활용하셔도 되겠지만 웬만하면은 기출문제 자체로 또 암기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내용 너무 모르겠다 기본서 그리고 뭐 깔끔하게 정리해서 암기하고 싶다 요약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활용하시되 중심은 기출문제집. 자, 기출문제집이 그동안 역대 행정사 기출문제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지만 행정사 기출문제만으로는 우리 커트라인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예상 문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OT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살펴보면서 우리 공부 방향, 전략을 잡고 점점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방법들을 배워보겠습니다. 물론 뭐 그 앞부분 내용은 제가 2번이나 설명드린 거라 좀 빨리 지나갈 겁니다. 혹시 제 강의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딱 핵심만 설명드리면 올해 시험에서 그 전 행정사 기출문제 280문제에 있었던 내용만으로 바로 풀리는 문제들 뭐 동그라미 친 것들 12문제가 있었는데 아직은 60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추가적인 예상 문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25년도 대비 기출문제집에 예상 문제 128문제를 드려서 기존 행정사 기출문제랑 합쳐서 408문제를 드렸는데 여기 있는 문제만으로 바로 풀리는 게 18문제다. 이러면 아주 넉넉한 합격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뭐 기본서는 당연히 이해를 돕기 위한 또 배경 배우기 위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기본서를 다 마스터하면은 무려 25년도 시험은 24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기본서는 뭐 백과사전처럼 이제는 옆에 두고 보조 자료를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까지 뭘 주거나 봐야 되는지 방향이 잡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1단계, 2단계 2번 다 안 들으신 분들, 못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부딪히다가 이건 내가 좀 이해하고 싶다. 거꾸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개념을 완성하고 기출문제에 부딪히겠다. 이건 시험 공부가 아닙니다. 시험 공부는 원래 문제 자체로 하면서 부족한 걸 채우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되겠고, 이제 제가 또 올해 시험 대비로 기출문제 집을 또 구성을 했겠죠. 자, 그동안 280문제에다가 25년도 문제가 추가가 돼서 25문제 추가가 돼서 제가 총 305문제 행정사 기출문제를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뭐 기본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특히 이제 객관식 시험에서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공무원 가장 체계화된 시험이죠. 이 수많은 기출 문제에서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험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105문제만 추려놨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올해 시험 대비 기출문제집은 410문제가 되겠고요. 작년처럼 올해도 제가 드리는 약 400문제 정도면 60점이 아니라 70점도 넘는 점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요 105문제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에 아직 안 나왔을 뿐 모든 객관식 시험에서 무지막지하게 잘 나온 내용들이라서 적중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지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12문제인데 128문제에서는 6문제가 출제가 된 거니까요. 단순 계산해도 적중률이 더 높죠. 마찬가지로 제가 105문제 드린 데서 또 어마어마하게 똑같은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넉넉하게 60점이 뭡니까 70점 이상 나오게끔 제가 구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이렇게 잡으시라는 겁니다. 뭐든 이제 방향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으니까요. 자, 절대로 방황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행정학은 어렵단 말이에요. 행정학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학 자체랑 씨름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지고 방향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출문제 반복하면 불안한 부분이 있더라도 점수는 나옵니다. 그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먼저 잡았고, 그리고 이미 2번 한 거니까 이제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이걸 다 정리하면 모든 강의 다 듣고 모든 내용 다 소화하면 24문제 이렇게 맞춥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는 시험. 다 소화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근데 제가 드리는 305문제 그리고 105문제 해서 딱 410문제 제대로 공부하면 된다. 410문제만 제대로 공부했을 때 70점 이상. 그러면 당연히 사람마다 행정학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다른 과목 더 부족해서 다른 과목 하다 보니까 행정학 소홀히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여기 있는 것만 제대로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여기 집중했을 때 많이 못 보더라도 60점은 그냥 넘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강조 드리는 거 제가 처음에는 항상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만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먼저 설명드리지만, 이 말은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저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그대로만 가르쳐 드린다는 것을 강조 드리려고 써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시험에 나오는 그대로, 그 말은 시험 문제가 풀리게끔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요. 행정학은 정말 내용이 추상적이고 이렇게 해석하냐 저렇게 해석하냐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도 달라질 수 있는 굉장히 중구난방인 학문이지만 우리 시험 문제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객관식 시험 문제는 출제 패턴이 있고, 그러니까 정답을 정할 수 있는 것만 출제를 하고 저는 그대로만 가르쳐 드리니까 절대 다른 내용을 파고들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범위 좁혔고요. 그리고 행정학에서 그 장황한 내용, 엉뚱한 거 파고들지 않기로 했고요. 그러면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서 확실하게 행정학은 시험 문제가 잘 풀리고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과목 공부 시간 벌고 다른 과목도 더 안정적 점수가 나오고 2차 공부 더 많이 할 수 있고 동차 합격 가능성도 올라가고요. 저는 행정학 담당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행정학을 제일 잘 봤으면 좋겠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합격을 해야 되니까 제 역할은 행정학에서 최대한 가성비를 높여드리는 거. 근데 이제 과목 특성상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시니까 그걸 이제 같이 해결해 나가면서 세 번째긴 하지만 어려운 부분은 같이 이해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방향성을 잡았으니까 점점점 구체적인 공부 방법들 가볼 건데,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반복한다, 혹은 뭐 시험에서는 회독한다라고 많이 말을 하죠.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빠르게 확실하게 합격하는 방법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 뭐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 뭐 시험에 많이 나올수록 고반복하시면 됩니다. 뭐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 자꾸 불안해지니까 자꾸 여기서 벗어나는 것 뿐이지, 합격생들은 이랬기 때문에 합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은 1순위 행정사 시험에도 이미 많이 나왔고, 모든 객관식 시험에서 이미 많이 나온 내용 1순위라고 그랬죠. 2순위는 둘 중에 하나만 많이 나온 내용, 둘 중에 하나. 예를 들어 행정사만 많이 나왔다, 혹은 행정사는 아직 안 나왔지만 모든 객관 시험에 많이 나왔다, 2순위. 그러면 둘 다 뭐 거의 안 나왔거나 아예 안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 가장 밀리고 우리는 아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생략. 이건 안 해도 60점은 그냥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범위 넓히지 마시고,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저 제가 기출문제마다 중요도를 다 나눠놨어요. 제가 철저히 다 분석해서 중요도 A, B, C 나눠놨으니까요. A, B, C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 B, C조차도 다 감당하기 어렵다, A, B라도 확실하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반복을 하다 보면 본인이 혼동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더 많이 반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시험에서 중요할수록 고반복한다, 그 중에 본인이 혼동될수록 고반복한다. 이렇게 꼭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본인이 혼동되는 걸 골라내서 고반복할지, 뭐 본인만의 요령도 있겠지만 제가 또 좀 이따가 복습 방법도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회독. 자, 시험에 중요한 것들을 이제 회독해서 얼마나 문제가 잘 풀리는지를 잠깐 이제 확인해 볼 건데, 자, 올해 시험 문제에 그동안 뭐 행정사 혹은 다른 시험 등등 등에서 많이 나왔던 게 얼마나 똑같이 나오는지를 그냥 확인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이제 믿음을 얻기 위해. 자, 16년도 행정사 시험에서도 이미 출제가 됐고, 또 계급제, 직위분류제 비교 모든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출제 포인트, 틀린 선지로 바꿔 나오는 출제 포인트, 공무원들의 수평적 이동, 탄력적인 이동, 인력의 융통적인 활용, 요 내용, 요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사에도 이미 나왔고, 자, 직위분류제는 인력 활용 융통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올해가 아니라 작년, 최근 시험, 가장 최근 시험, 작년에도 직위분류제는 인사관리 탄력성, 신축성 확보가 유리하다, 똑같이 나왔고.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가 태반입니다. 이 시험이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좀 어렵다라는 시험이었고, 꽈락률도 좀 높은 편이었고, 수험생들 평균도 그렇게 높지 않았었는데, 태반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태반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만 제대로 공부해도 일단 50점은 먹고 들어가는 건데, 뭐 꽈락 혹은 50점 미만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먼저 반복해야 될 것을 반복하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반복 횟수가 부족해서 점수가 낮은 건 어쩔 수 없지만, 행정학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50점이 안 된다, 이런 걸 틀린 겁니다. 이런 것들은 가장 많이 회독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강의 커리큘럼도 계속 따라가면서 회독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복습도 회독이 되는 거고, 기출문제 집은 또 따로 계속 회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년도 행정사의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십 문제 중에 제일 많이 나오고, 모든 시험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도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걸로 거래적 리더십. 부하들 간의 합리적 타당적 교환관계 중시한다. 일하면 보상 줄게. 합리적인 교환. 거래적 리더십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노란색한 내용들이 변혁적 리더십의 핵심적인 용어들이죠. 이런 내용들에다가 거래적 리더십이다 그럼 또 땡이 되겠죠. 변혁적 리더십은 지금 이제 그 문제 확인이니까 제가 개념 설명은 다 못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익숙하실 텐데 비전을 제시하고 부하들에게 공유시켜 준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 변혁적 리더십의 핵심 그 자체죠. 그리고 이걸 위해 영감을 불어넣어 준다. 리더의 능력 보여준다. 카리스마적 리더십.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지적 자극시켜 준다. 이런 비전 제시와 공유하기 위한 구성 요소들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17년도에도 뭐 겉모습은 전혀 다르지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부하들 공유하도록 하는 리더십은 무엇인가? 5개 중에 변혁적 리더십 고른 문제였고 역시 또 지적 자극 또 나옵니다. 지적 자극. 그다음에 앞에 문제에서는 없었지만 개별적인 배려, 구성원 각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구성 요소죠. 이렇게 기출 문제 열심히 봤으면 가장 최근 시험 25년도 시험에서도 지적 자극이네. 거래적 리더십 땡 변혁적이지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게 태반이라는 거죠.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예요. 뭐 맞추려면 반복해야 되는 거죠. 자, 나머지도 뭐 비전 제시한다,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계속 반복되는 거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해 보시면 23년도 문제는 옳은 거 고르라고 해놓고 1번 유거버넌스론이 정답이었는데 정부 내부 관리보다는 외부 주체의 관계를 강조한다. 둘 중에 무엇을 강조하는가? 정부 내부 관리냐, 외부 주체의 관계냐? 외부 주체의 관계를 강조하는 게 유거버넌스론이죠. 그런데 25년도 시험에서 유거버넌스론이 내부 관리에 초점 땡. 정부 단독 국정관리 능력 강조 땡. 이렇게 또 그대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나머지는 다 옳은 겁니다. 그리고 뭐 기억은 표현도 똑같고 뭐 방금 23년도 문제만으로 기억리를 다 골라낼 수 있는데 뭐 릴 관련해서는 또 다른 기출 문제도 있습니다. 자, 공공 선택을 고른 문제에서 5번이 땡으로 출제가 됐는데 제 기출 문제집에 해설을 달아놓겠죠. 유거버넌스다 이렇게 해설 달아놓겠죠. 그러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 내용 공공 선택론에서는 땡이지만 유거버넌스론에서 맞는 거구나. 유거버넌스를 또 공부할 수 있고 보안이 정부와 민간 부분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유거버넌스론인데 정부 단독의 국정관리 땡 이렇게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걸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시험장 가서 이런 것만 나오면 정말 좋겠는데 당연히 이제 좀 어렵고 아리송한 내용들도 있긴 있겠죠. 그런 부분을 평소 때 더 잘 공부하고 실제 시험장 가서도 더 정답률 높이기 위한 요령을 배워봅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뭐 평소 연습도 그렇고 실전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니까 주어진 선지 중에서 가장 정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걸 모르는 분들은 없는데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요령이 도출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다 알고 있는 거긴 한데 알아도 연습을 안 하면, 그러니까 평소 때 연습을 안 하면 실제 시험에서 바로바로 이게 적용되지가 않고 막 혼란에 빠지고 특히 시험이 어려워버리면은 이걸 생각을 못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정리하고 방법을 체계화시키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문제는 방금 전 문제들처럼 기출 문제 똑같지는 않네 바로 정답 이렇게 고를 때도 있지만 그렇게 못 고르는 문제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지 중에 온지 X인지 혼동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실제 시험에서 절대로 고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시험장 가서 선지를 읽었는데 온지 X인지 모르겠다. 거기서 고민에 빠지면 시간만 날아가는 거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바로 넘기는 거예요. 바로 넘기는 거예요. 바로. 절대 고민에 빠지지 마시고 읽었는데 OX 모르겠다 넘기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셔도 자신이 풀 수 있는 문제는 다 풀고 옵니다. 여기서 시간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붙잡고 있다가 시간 날아가고 자신이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넘긴다. 자, 그리고 본인이 소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정답은 아니야. 자, 선지 5개 중에서 넘기는 것도 있지만 확실히 소거하는 것도 생깁니다. 기출문제에 똑같이 나왔던 거 이런 것들은 바로 소거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남겨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소거할 거 소거하고 넘긴 것들 중
비교해서 가장 정답을 찾는 거죠. 가장 정답. 이게 5개를 다 비교하는 건 어렵지만 뭐 3개 남겼다, 뭐 2개 남겼다. 2개 남기면 제일 비교가 잘 됩니다. 둘이 비교해서 가장 옳은 거, 가장 틀린 거, 이건 또 잘 된단 말이에요. 정답률이 훨씬 높아지는 요령입니다. 뭐 이런 거 사실 한 2개만 대처해도, 그러니까 2어 개만 대처해도 60점은 그냥 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사 시험 특성상 조금 이제 난해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데 요령은 다 똑같습니다. 자, 일단 행정사, 아직 좀 역사가 짧은 시험이다 보니까 또 이건 행정사라서 그런 것도 있고 행정학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행정 범위가 무한정하죠. 그래서 엉뚱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뭐 현실적으로 수험생이 절대 대비가 불가능한 내용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기출문제 집에 있는 내용은 그냥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면 옳은갑다, 여기가 틀린가 보다, 이 정도만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 가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대비가 안 되는 내용, OX가 혼동이 되겠죠. 바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령은 똑같다라고 그랬죠. 어쩔 수 없습니다. 행정학은, 그리고 특히 행정사 시험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바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이 풀 수 있는 걸 다 풀고 그것만 해도 충분히 합격 점수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걸 다 푼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모든 시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뭐 예산 관련해서 별의별 규정들이 많습니다. 1번 결산 심의를 한 결과 문제가 있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은 너무너무 많고 저도 다 못 외웁니다. 이런 게 있었나 다 배울 수가 없어요. 그것도 배웠다 하더라도 까먹을 수도 있고요. 그건 넘깁니다. 뭐 2번, 3번은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1번 넘겨놓고 2, 3번 옳다 해놓고 4번 가니까 제가 결산 절차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라고 그랬죠. 뭐 위법하든 부당하든 이미 집행된 지출 무효, 취소 못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 뭐 다른 시험들도 엄청 잘 나오고 미리 대비를 한 거니까 모르는 거 있어도 확실한 정답을 알면 그냥 푸는구나. 자, 이거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근데 불안하지 않도록 확인.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답이 나왔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 5번은 뭐 따로 정리해서 암기하고 그럴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1번, 5번. 그래서 1번, 5번 고민될 때 또 요령을 배워볼게요. 자, 일단 옳은 거 고르는 문제였는데 1번 일정 기간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제는 1번으로 공부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당시에는 처음 출제된 내용입니다. 이거 만났으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수험생 입장에서 거주가 먼저야, 주민등록이 먼저야, 이런 것들 나오기 전에는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넘기는 거죠. 그리고 2번, 이거는 행정사가 아주 좋아하는 출제 포인트. 틀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국가가 자치권 줬다. 국가로부터 전래된 권한, 전래건설, 국건설. 그다음에 3번도 행정사 아주 좋아하는데요. 자, 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 밑에 두는 거죠. 특례시가 아니라 특례시는 도 아래 시 중에 지정을 하죠. 자, 아무튼 4번, 이것도 2번이랑 관련되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주민의 권리가 주민의 고유한 권한이다. 고유권이죠. 지방건설, 고유건설. 2, 3, 4번은 행정사가 특히 좋아하는 내용이니까 철저히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소거를 할 수 있게 실력을 만들어요. 근데 그래도 1번, 5번 남을 수 있습니다. 5번,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외교, 국방과 같은 문제를 다룬다. 국가의 사무, 지방의 사무, 어떻게 이거 다 외우겠습니까?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 한 몇십 개 있습니다. 몇십 개. 그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소거했으니까 남은 걸 비교하는 거죠. 1번은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 뭔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이 있긴 있는데 5번은 외교, 국방이 마음에 걸리죠. 외교, 국방을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비교해 보면은 5번이 더 말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시험장 가서 2어 개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2어 개만. 그러면 아주 넉넉한 합격 점수가 나옵니다. 2어 개만.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이렇게 완벽하게 대처해야 된다가 아니라 일부 2어 개만 잘 대처하고 오시면은
자, 태반 똑같이 나오는 거 다 맞추고 그게 우선순위 1순위. 그 다음에 이런 거 두어 개 맞추고 찍어서 하나 맞추고 그런 거죠 뭐. 또 가끔씩은 선생님 실수하면 어떡하나요?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하나 틀리기도 하지만 실수해서 하나 맞추기도 해요.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는적으로 하나 또 맞춥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행정사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점점 완화는 되고 있긴 해요. 점점 문제가 다듬어지고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아직 역사가 짧아서 다른 객관식 시험은 이런 식으로 용어를 안 쓰는데 갑자기 행정사만 좀 이게 무슨 용어인가 알 수 없는 용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인가? 기출문제에서 이거 O다, X다 이미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면 당연히 넘겨야죠 그냥. 그러니까 애매하면 넘기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용어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실제 시험에서 문제를 틀리는 대표적인 메커니즘인데 기출문제에서 O다 X다 확인을 안 한 내용이면은 그냥 넘겨야 되는데 넘기지 않고 못 본 거네. 못 본 거니까 이거 좀 틀린 건가?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본인만의 생각으로 용어를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의 문제를 틀리고 옵니다. 시험 공부는 무조건 시험 문제에 맞추는 거라고 그랬죠. 자신의 생각으로 시험 문제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에 맞춰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 가장 빠르게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미리 본 게 아니라면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 다음 요령은 똑같죠. 넘긴다. 그래서 1, 2, 3번 어떤 경우든지 간에 결론은 똑같습니다. 이걸 이제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미리 좀 보면서 당황하지 않게끔 또 공부 방향 흔들리지 않게끔 확인하는 건데 이 공공서비스 유형이 아주 중요하고 다른 시험은 잘 나오는데 행정사는 아직 덜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 한 문제 나온 게 있고 덜 나오면서 용어 사용이 좀 이상해요. 다른 객관식 시험처럼 다듬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나왔을 때 또 꼭 이 주제뿐만 아니라 갑자기 용어가 좀 불분명한 게 나왔을 때 예를 들어 2번 유료제는 고속도로나 공원. 고속도로는 유료제, 요금제죠. 요금제로 맨날 나오는 건데 공원 나온 적도 없고 애매합니다. 그다음에 유료제는 공공재를 포함한다. 요금제 유료제랑 공공재는 다른 걸로 배웠는데 이게 뭔 말이지? 이때 만약에 이걸 기출문제에서 O다 X다 미리 확인된 게 아니라면 이 당시에는 처음 나온 거란 말이에요. 확인된 게 아니라면은 요금제랑 공공재 다른 건데 이렇게 말해도 되나? 에라 모르겠다. 2번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일단 넘겨놓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많이 틀린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일단 넘겨놓는 거예요. 하여간 모르거나 혼동됐을 때 넘기기만 잘해도 정답률이 훨씬 올라갑니다. 훨씬. 그리고 이상한데? 이상하다고 찍는 게 아니라 이상하면 넘긴다. 그래놓고 공공재의 공급은 정부가 담당하고 그 비용은 수익자가 자신의 편익에 정비례 직접 부담. 공공재 이거 안 되잖아요. 공공재는 다들 무임승차하려고 하니까 그 수익자가 비용을 본인의 편익에 비례해서 부담한다는 한 개 얻으면 한 개치 요금 내고 2개 얻으면 2개치 내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공공재는 이게 안 되죠. 다 무임승차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3번은 너무나 중요하고 자세히 배우는 거니까 2번은 애매한데 3번은 확실히 틀렸네. 이게 푸는 거죠. 그래서 꼭 예시를 드는 건데 이런 내용이 나오면 꼭 넘긴다.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도 좀 애매한 용어가 하나 출제가 됐습니다. 자, 보통 현대 조직이론에서 인간을 복잡인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아실현이는 신고전 조직이론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대적 조직이론에도 자아실현이 복잡인 함께 써가지고 옳게 낸 건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 그동안 행정사에서 자아실현이를 현대 조직이론으로 출제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지 모르겠다. 처음 보내 땡이 아니라 넘깁니다. 그랬더니 우리 또 맨날 배우는 현대 조직이론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걸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는데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조직도 유기적 조직도 굉장히 적응하기엔 유연한 조직이 필요한데 조직의 변동을 억제한다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5번은 너무 명확히 틀렸다.
1번 상관없이 5번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죠. 또 현대 조직이론은 갈등의 순기능도 인정하니까 갈등도 전적으로 억제하지 않고요. 그래서 뭐 넘기면 정답률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갑니다. 자, 아무튼 이제는 이 문제에 예시가 있으니까 행정사 시험은 신고전 조직이론에서 자아실현인이 등장했으나 자아실현인은 현대적 조직이론으로도 연결이 되나 보다. 그래서 제가 표 정리해 드릴 때 자아실현인을 신고전과 현대적 조직이론 가운데다가 놓은 거죠. 이제는 공부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근데 이제 처음 마주쳤을 때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시간이 참 부족하고 또 행정학이 또 여러분들이 하는 다른 과목에 비해 좀 이질적이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과목인데 제가 지금 한 30분 40분 정도 정리해 드린 거 이걸 잘 지키시면은 스트레스도 줄어들 겁니다. 또 점수 잘 나오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령은 다 배웠고요. 나머지 이제 저의 역할인데 뭐 강의에서 그동안 많이 나왔던 거 기계적으로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 건 당연하고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건 이해도 또 할 거고 그리고 또 강사의 역할 중에 예상을 해줘야죠. 예상. 자, 행정사 같은 경우 예상이 좀 쉬운 편이에요. 역사가 짧아서 아직 덜 나왔을 뿐 모든 객관 시험에서 무지막지하게 잘 나오고 있는데 아직 행정사에 안 나온 거 그걸 제가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적중을 하니까 제가 찍어드리는 예상 문제 105문제 중에서 아주 많은 문제가 나올 거니까 그대로 같이 공부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처음 출제되니까 혼동된 게 있으면 넘기면서 또 이 요령은 계속 적용이 되겠고요. 자, 근데 이 부분은 또 믿음을 가지셔야 되겠죠? 뭔가 이제 믿음을 가지시라고 하니까 약간 이제 사이비 교주 느낌이 나기는 한데 그만큼 저에게는 정해진 미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불안하지만 저에게는 정해진 미래니까 꼭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믿음을 드리기 위해 저는 원래 말로만 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다 해봅니다. 자, 25년도 시험에서 채용 시험의 신뢰도 타당성 처음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행정사에는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다른 시험은 무지막지하게 내는 출제 포인트예요. 내용 타당성, 구성 타당성, 기준 타당성 3개 구분하는 거. 그리고 타당성과 신뢰도 다른 거죠. 그리고 신뢰도의 검증 방법, 제시험법 이런 것들 제가 최소한 이 정도 가지고 가세요 했던 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일단 시험 성적의 타당성, 내용 타당성과 구성 타당성은 시험 문제, 시험 내용의 타당성이라면은 기준 타당성만 시험 성적, 점수의 타당성이죠. 점수 높은 사람 일 시켜봤더니 실제 일도 잘하는가. 그래서 3개 구분 그대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타당성과 신뢰도의 구분. 신뢰도는 일관성이죠. 같은 사람에게 같은 시험을 여러 번 측정했으니까 일관적인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신뢰도가 높은 것인데 일관적이지 않으면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은 신뢰도고 타당성은 다른 거죠. 타당성은 정확하게 원하는 걸 측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신뢰도가 높아서 일관성은 있는데 일관적으로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거가 타당성. 그 다음에 신뢰도 검증 방법으로서 제시험법이 있죠. 물론 이 문제는 여기까지 안 가도 정답은 2번 나옵니다. 근데 신뢰도 검증 방법으로서 같은 시험을 같은 사람에게 2번 시험 치고 조금 있다가 또 시험 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같은 시험 같은 사람이니까 점수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시험 치고 또 친다. 또 시험법, 재시험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대로 출제가 됐고, 이건 이제 작년 시험 대비 기출문제집에 249번에 제가 3개 개념 구분 잘 내니까요. 이 문제로 대비하세요. 행정사는 아직 안 나왔지만 다른 시험 문제를 드렸고,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 정리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쪽은 너무 유력한데 아직 안 나와서 2문제나 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타당성, 신뢰성 구분하는 문제. 자, 그래서 2문제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 자, 이런 게 이제 6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한 반절 3문제만 확인해 볼게요. 자, 또 25년도 시험에서 공서비스 전달 방식으로서 면허, 프랜차이즈
처음으로 출제가 됐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시험 끝나고 도대체 정답이 뭐냐,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이거 배웠냐 안 배웠냐 정답이 뭐냐 논란이 많았었는데 저에게 배우신 분들은 이거 민간 부분에게 공공 서비스 공급권을 주는 민간 위탁 방식 중에서 민간 업체들이 알아서 공급하면서 너네들이 요금 받아라. 자, 정부가 서비스 수준뿐만 아니라 요금 체계를 통제한다. 그 말은 이제 요금을 받는 방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한 구역 내 공공 서비스를 민간 기업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영업권을 부여하고 요금 받도록 하는 건 면허다, 프랜차이즈다. 이렇게 배운 그대로 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대표적인 연습하기 좋은 문제가 이 문제라서 행정사 시험엔 처음 출제됐지만 제가 드린 문제로 그대로 대비하면 됐던 문제. 자, 계약과 면허랑 관련되는 건데 둘 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제한한 서비스의 공급권을 부여하죠. 그리고 차이점 2번 가지고 차이점을 냈는데 제가 차이점도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뭐 이 문제는 두 번째 줄과 관련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작년 문제는 세 번째 줄과 관련이 됩니다. 면허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공공 서비스 공급 비용을 민간 기업에게 주지 않고요. 민간 기업 너네가 알아서 영업하고 알아서 사용료 받아서 돈을 벌어라. 그러니까 계약과 달리 면허는 사용료, 요금을 받는 겁니다.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요금 받는다, 그 내용입니다. 근데 계약은 정부가 공공서비스 공급 비용을 민간 기업에게 다 주죠. 그리고 민간 기업이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지는 않죠. 물론 이제 이 문제는 선지 중에 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더 쉬운 문제.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확인해 보시면 공공봉사 동기 또는 공직봉사 동기, 이거는 뭐 요새 다른 객관식 시험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아주 유력하다고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이고요. 패턴도 신공관리론을 비판하는 이론이다. 신공관리론은 인간은 합리적 인간으로 보고 돈 많이 주면 외제적 보상이죠. 돈과 같은 눈에 보이는 외제적 보상 많이 주면 열심히 일할 것이다 라고 봤는데, 그걸 비판하는 이론이 공공봉사 동기다. 공무원들, 공공조직 종사자들은 공익을 위해 봉사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돈, 외제적 보상 말고 내재적 보상,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공무원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내재적 보상을 강조한다.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다른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딱 유력하기 때문에 25년 대비 기출문제집으로 이 문제를 드렸고, 이 문제에서 땡이 뭐냐? 여기 4번인데요. 1980년대 이후 급격히 확산된 신공관리론의 외제적 보상에 의한 동기부여를 재차 강조한다. 땡. 외제적 보상 땡. 패턴도 똑같습니다. 외제적 보상 땡. 외제적 보상 땡.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집 이제 시험 끝날 때까지 가장 사랑해야 되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활용 방법은 이미 이제 그 2단계부터 같이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 다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여기 출처 적혀 있고요. 그다음 중요도 난이도가 있는데 중요도가 중요하겠죠. 중요도 A, B, C에 따라서 강약 조절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우선순위는 A, B, C 순서겠죠. 그래서 기출문제집 사랑하고 이 안에서 내 역량상, 시간상 다는 못 사랑해 주겠다. 안타깝지만 C는 좀 덜 사랑해도 되겠고요.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 그리고 제 기출문제집의 최대 장점, 객관식 행정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걸 다 떠먹여주는 해설이 있죠. 이게 암기용 해설. 아까 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적 자극인데 거래적 리더십 땡 이런 문제였는데 암기용 해설이 어디가 틀렸는지, 거래적 리더십 땡이다, 틀린 부분 치우선이 그어져 있고, 그리고 문제 해결의 가장 결정적인 내용, 지적 자극과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과 개별적 배려는 거래적 리더십이 아니라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다. 이게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 시험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내용, 암기용 해설로 들어가 있고, 당연히 이제 더 자세한 이해를 위해 이해용 해설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용 해설만으로 바로 들어왔다. 이거 땡이고 이렇게 고쳐야 되지.
그러면 이걸로 끝내셔도 되는데 뭐 혹시 이해가 좀 부족하다, 잘 안 들어온다 싶으면 이해용 해설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싶잖아요. 내용들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뭐 기본서도 있고 요약서도 있고 한데 기출문제집에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거는 압축 정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적 자극, 변혁적 리더십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씩 뭐 팁이 있을 거예요. 팁은 어차피 좀 이따 볼 거라서 지금은 생략하겠지만 뭐 팁은 제가 강의 시간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혹은 이런 문제풀이 요령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모든 강의 내용을 기억하기는 어려우니까 핵심을 적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는 작년에 행정사 기출문제였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 문제로 드리는 105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행정사 외에 여러 시험들, 출처들이 나와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중요도 다 달려 있으니까요. 중요도에 따라 강의 조절해 주시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들은 팁에도 적어놨습니다. 뭐 팁도 나온 김에 한번 보시면 아직 규제와 관련된 출제 포인트는 행정사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지만 어떤 시험이든 언제든 출제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출제 포인트 챙겨야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 모든 객관식 행정학 시험에서 규제 유형별 피규제자의 자율성 엄청나게 물어봅니다. 요새 아주 유행 중입니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높은 규제 유형. 행정사는 아직 안 냈는데 다른 시험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내는 거. 아까 공공봉사동기처럼 행정사도 바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게 105문제로 들어가 있고 중요도도 A, B, C 달려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포지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 중,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뭐가 더 높으냐? 네거티브 쪽이죠. 아직 잘 안 들어오신 분들은 다 할 겁니다. 네거티브 쪽이 높은데 뭐 포지티브가 더 높다 땡. 그리고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렇게 개념도 잘 물어보고 피규제자의 자율성 어디가 더 높은지 잘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압축 정리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딱 행정사 기출 외의 내용은 105문제 있는 걸 위주로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강약 조절 A, B, C에 따라 강약 조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 OT에 어떤 문제를 넣을까 제가 105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를 넣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 제가 넣은 게 올해 시험에 바로 나오면 우리 모두가 좋잖아요. 그래서 약간 제 나름대로는 1순위를 찾아서 넣은 겁니다. 나오면 참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OT는 요거 보면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우리 하루에 50분씩 3강. 다행히 그 3단계부터는 그 시수가 8회가 아니라 10회로 늘어나서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단계 아니 8회로 압축 정리를 하러 저도 미치고 여러분들도 같이 미쳐버리는 그 일정이었어요. 또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좀 늦게 끝났죠. 어쩔 수가 없었는데 안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자세히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시험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없지만 이제 오늘 배운 내용 다음 시간에 오늘 이제 진도를 많이 못 나가니까 5문제 시험. 그 다음 시간부터는 10문제씩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시험 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복습하고 또 시험 문제 직접 풀어보는 연습하고 또 저랑도 복습하고 그래서 시간이 복습할 시간이 여러분들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띄워드리는 거 최대한 하시되 그 좀 못하더라도 제가 또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직접 풀어보는 연습도 할 거고요. 자, 복습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뭐 시간이 많으면 세워라 내워라 다 계속 반복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시험에서 중요할수록 고반복, 본인이 혼동될수록 고반복이라고 그랬죠. 뭐 중요한 것들이야 커리큘럼 따라오면서 또 이번 강의에서도 엄청 반복을 할 건데 여러분들 복습은 그중에 특히 여러분들이 혼동되는 걸 골라서 하시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집의 모든 문제에서 그러니까 진도 나간 모든 문제에서 예를 들어 오늘 30번까지인가 볼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복습은 30번까지 해서 그중에 혼동되는 문제의 선지에 표시를 남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기출문제 한 번이라도 더 보면서 익숙해지는 과정이면서 혹시 내가 OX 판단이 안 되는 게 있나 혹은 문제 통째로 잘 안 들어온 내용이 있나 그런 걸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너무 하나하나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 읽고 1번 선지 읽고 OX 애매한데 그냥 표시를 남긴다. 2번 읽고 당연히 오지 넘어가요. 3번 읽고 애매한데 표시 남긴다. 이런 식으로 뭐 선지별로 OX 혼동되는 거 표시를 남기든 아니면 아까 뭐 프랜차이즈 문제처럼 문제 하나가 통째로 하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이제 문제 자체에 표시를 남기든 본인이 좀 아리송하다 표시를 남기시면 돼요. 그리고 표시해 놓은 걸 한 번 더 보는 게 우리의 이번 커리큘럼의 복습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더 보시면 당연히 좋죠. 여러분들이 복습 시간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우리 화목 그리고 다른 과목들도 하셔야 되고 2번이나 일주일에 2번이나 하면서 이거 다 하기가 어려우시고 그다음에 강의도 저녁 강의 늦게 끝나고 하니까 최소한도로 내가 빠르게 진도 범위에서 혼동되는 거 팍팍 표시 남겨놓고 그거라도 한 번 더 본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남겨두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나중에 또 시험이 다가와서 혹시 내가 그때 혼동된 거 또 혼동되면 어떡하지? 표시 남겨 있잖아요. 시간 없으면 이것만 보는 거예요. 시간 없으면.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다시 골라내서 이제 실력이 늘었으니까 골라내는 게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다시 골라내서 또 반복하시면 되는 거고요. 시간이 없으면 이미 골라낸 거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 표시해두면은 나중에 급할 때도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1교시는 OT 성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을 대비하러 가는 거니까 더 실전에 맞게끔 준비를 좀 해봤고요. 진도는 살짝만 나가볼 겁니다. 뭐 튜토리얼의 연장선이라 보시면 됩니다. 포인트 2번 정도까지 한번 볼 건데 포인트 1번 여기는 이제 행정학의 개념을 잡는 부분이잖아요. 행정사는 행정학 개념 문제를 아주 좋아하는 편인데 여기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점점 공짜가 된다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으나 실제로 보니까 이거는 그냥 문제 자체로 행정 개념서 당연히 맞지. 이건 좀 이상하지. 그런 거 이제 감을 잡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뭐 정리해야 될 것은 행정의 본질이라고 하면 민간 기업 등 다른 곳은 못하는 것. 행정만, 정부만 할 수 있는 걸 이제 본질적 영역으로 본다. 뭐 정답은 실제로는 없지만 우리 시험은 그래도 정답을 정할 수 있는 걸 냅니다. 그리고 수단적인 부분은 민간 기업이든 뭐 우리든 뭐 학원이든 정부든 모두 하는 내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리해야 될 것은 이런 용어 정리에다가 본질은 민간 기업 또는 경영 쪽은 다르다. 근데 수단은 행정과 경영, 민간 기업 비슷하다. 이런 것들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다가 그동안 행정학 배웠던 거 싹 끌어와서 이제 기출문제에 적응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다른 시험 별로 안 나오는데 행정사만 이렇게 행정 개념 직접적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행정의 실체와 역할은 정부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 등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규정된다라는 것을 그동안 행정학 배우면서 생태론, 체제론 등등등 여러 군데에서 봤죠. 2번 행정의 영역과 범위는 명확하게 설정되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설정되고 있지 않다. 그 한계, 여기서 한계라는 것은 단점이 아니라 행정 개념의 그 경계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도로 체계화된 개념화는 어려운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거고. 3번 행정에 대한 연구 대상의 선택이나 연구 방법의 변화에 따라 지금부터 뭐 다음 시간부터 별의별 연구 방법 이론들 배웁니다. 계속 변하죠. 다르게 해석하고 있죠. 4번 같은 맥락으로 행정 개념이 여기는 뭐 별 의미 없는 낚시라고 보시면 돼 있고 기능 변화와 다양화에 따라 계속 변화하니까 여러 시각으로 다양한 이론들이 행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4번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만 배워봐도 별의별 이론들이 등장할 텐데 4번 가장 이상하다.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행정은 이제 앞에 1번에도 있었듯이 사회 환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죠. 정부가 국민들 또는 사회 환경과 동떨어진 정책을 만든다. 그러면 뭐 지금 민주주의 국가 행정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당연히 옳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5번을 좀 먼저 건너뛰어 보시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거. 이건 행정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본질, 수단 구분하는 거잖아요. 뭐 정답은 없고 따로 외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만이 할 수 있는 게 본질이다. 민간기업 못하는 게 본질이다. 이런 관점을 잘 가지고 있으면 민간기업이 국민들에게 권리 제한하고 의무 부과하고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만 할 수 있는 거. 본질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제일 이상하다. 이렇게 푸는 거죠. 뭐 2, 3, 4번은 뒤에 나오는 내용이라도 좀 생각할 뿐 다 배우는 내용이고요. 4번은 같이 봐도 되겠네요. 이제 뒤에서 이제 의사 결정, 뭐 정책 결정 관련된 것도 배우는데, 자, 행정의 역할을 결정 기능, 공익을 결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과 그걸 실제 현장에 가서 대상 집단에게 집행하는 기능, 이렇게 나눠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때 어떤 공익 정책을 추구할 것인가, 가치 판단, 국민들마다 이해관계, 가치 판단이 다 다르니까 어떤 게 시급한 사회 문제고 어떤 걸 해결해야 될지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 수도권 집값 너무 빨리 오르니까 집값을 잡아야 돼 라는 가치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서 집값을 잡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 꼭 좋다, 꼭 정답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 그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가치 판단을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3번도 그저 이제 기본서처럼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행정사 문제들이에요. 1번 행정은 민주성, 능률성, 합법성, 효과성, 형평성 등 다 추구해야죠. 뭐 물론 이제 뒤에서 이 중에 본질적인 가치, 행정만 하는 거, 수단적인 가치 구분하는 문제 풀 건데 이건 뭐 본질 수단 구분한 게 아니니까 그냥 다 추구해야죠. 2번 행정학은 행정 현상의 과학화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뭐 행태론 같은 거죠. 그리고 실제 문제 해결 강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앞부분이 틀린 건 아닌데 이건 뭐 행태론에 따를 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고 다양한 걸 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 현상의 과학화도 목적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이론 실제 따로 이상하죠. 과학화를 통해 이론을 만들어요. 이런 정책을 하니까 어떤 효과가 나오더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음 정책으로 실제로 적용을 하는 게 행정학이죠.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걸 연구하는 게 행정학인데 이론 따로 실제 따로일 리가 없는 거죠. 2번이 가장 말이 안 된다. 이게 푸는 문제였고요. 나머지는 쭉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행정학은 다양한 집단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하죠. 그리고 뭐 공익, 공공가치 달성을 위해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관리활동에 대한 지식과 이론을 연구 대상으로 하죠. 그리고 뭐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렇게 나눌 때가 있죠. 일단 넓은 의미, 이건 민간 기업 도하는 행정, 그러니까 수단적인 성격이죠. 목표 불문, 조직 불문, 목표 달성을 위한 행위가 넓은 의미였어요. 정부, 민간 부문 다 포함하니까 목표 불문이니까 넓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좁히면 우리가 배우는 행정학이죠. 정부만이 공익 추구를 위한 행정. 좁은 의미는 행정부 구조와 공무원을 포함한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되겠고요. 네, 5번 행정학의 뭐 별의별 이론들을 접목합니다. 환장하겠죠. 그래서 5번은 우리가 행정학이 어려워진 이유일 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미치겠잖아요. 당연히 옳은 거죠. 자, 또 4번도 역시 행정사. 그러니까 행정 개념 문제, 행정사 좋아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출제 포인트가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행정학을 몇 바퀴 돌아보니까 과거에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문제 해결하려고 했었다. 근데 현대 행정에서는 작년 문제에 나왔듯이 유거버넌스론적인 뭐 민간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거버넌스로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전체 흐름 문제고요. 과거랑 현대 행정을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오늘날에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독점이 아니라 정부가 공공서비스 생산 독점을 민간과 함께하는 거죠. 아까 뭐 프랜차이즈 이런 면허 방식, 민간 위탁 방식들이 다 민간과 함께하는 방식.
신공관리론, 유거버넌스론, 이런 거버넌스 이론들의 뿌리를 두고 있죠. 조금 이제 포인트가 달랐고, 자 1번, 2번은 너무 당연한 내용이고 3번, 4번이 이렇게 민간의 참여, 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3번, 4번이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5번은 또 당연한 내용이고. 자 이렇게 포인트 1번은 그저 기출문제 그대로 읽어보면서 당연한 거 아닌가? 좀 제일 이상한 거 이거다! 확인하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행정과 경영 비교할 때는 좀 정리가 필요하죠. 우리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정리하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이해하고, 그저 그냥 기출문제 반복하면 되는 부분 반복하고, 그렇게 문제마다 공부하는 요령이 좀 다릅니다. 네, 행정과 경영은 정형화된 출제 패턴이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차이점 물어봤는데 공통점 나오면 땡 하시면 되고, 혹은 차이점 서로 바꾸면 땡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맨날 똑같이 나오니까 정리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처음 배울 때야 뭐 행정은 뭐고 경영은 뭐고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지만, 이제는 우리 시험 문제 풀러 가니까 행정과 경영 유사점 정리하고 차이점 정리하면 시험 문제 다 풀린다. 그걸 이제 틀을 잡고 시험 문제 적용하는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도 나왔죠.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 유사점은 목표 불문, 조직 불문,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입니다. 이 수단적인 성격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협력적으로 목표를 달성한다. 뭐 협력적 집단 행동, 뭐 이런 단어들만 좀 추가될 뿐이죠. 그리고 목표 달성하려면 시간과 비용 적절히 관리해야죠. 뭐 관리 행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익숙한 목표 달성을 위한 아주 합리적인 수단으로서 고안된 조직이 관료제. 관료제는 정부든 민간기업이든 다 쓰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사점은 수단적인 성격이면서 또 시험에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나 보다 이렇게 잘 가지고 있고, 차이점은 행정만, 행정의 본질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뭐 크게는 죄송합니다. 목표가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이제 요거 중요하죠.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행정만 공익 실현을 위해 국민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죠. 권력을 행사할 수 있죠. 파생되는 내용 아주 중요한 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 경영 쪽은 본인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고 권력은 못 쓰고요. 그리고 고객들 돈 내고 물건을 사겠다 이런 고객들만 잘 챙기면 돼요. 근데 행정 같은 경우에는 뭐 돈 내는 사람은 챙기면 안 되죠. 모든 국민을 다 챙겨야 되니까 여기서 대상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문제에서 나왔듯이 행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굉장히 독점성이 강했습니다. 지금이야 독점성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나다 보니까 독점성이 강한데, 민간 기업들은 비슷한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경쟁하죠. 이 말은 민간 기업은 서비스의 고객 대응성이 낮으면 망하는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대응성, 효율성을 높이기 엄청나게 노력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정부는 그에 비해 독점성이 강하다 보니까 효율성, 대응성을 높이려는 요인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현대행정은 이 독점성을 줄이려고 노력 중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또 섞으시면 안 됩니다. 경영과 비교하면 행정은 여전히 독점성 강하죠. 그런데 행정, 과거랑 비교하면은 지금은 독점성을 낮추고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뭐 가장 빠른 버전으로 핵심만 딱 정리를 해봤는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처음으로 행정사 아닌 문제가 등장했는데 이 문제가 행정과 경영 비교하는 문제에 대비할 때 뭐 가장 연습하기 좋은 문제입니다. 행정사도 이미 여러 번 출제가 됐지만 이게 좀 행정사 문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문제. 자,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 물어봤는데 공통점 들어가면 땡이다. 2번에 행정은 합리적이고 집단적인 협동 행위다. 이건 민간 기업도 하는 거예요. 경영도 하는 거예요. 공통점. 4번 행정은 목표 달성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관리성을 강조한다. 이 민간 기업도 하는 거잖아요. 공통점. 행정사가 아직 이 패턴이 안 나왔습니다. 차이점 물어보고 유사점 땡. 자, 그다음에 1번도 아주 좋은 문제인데
행정은 독점성이 경영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습니다. 민간 기업이 독점성이 떨어지고 시장성이 높은 거죠. 행정성은 독점성이 높고 시장성은 낮습니다. 뭐 시장성이라는 것은 뭐 시장 경쟁 원리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3번 정답인데, 자, 경영과 비교했을 때 행정이 정치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권력을 배경으로 한다. 이게 뭐 지금이야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어 있겠지만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이요 싶은 내용이죠. 근데 일단 행정학 배우다 보면 이 정치적인 성격, 이게 정부가 추구해야 되는 공익, 정책에 대해서 정답이 없다 보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내 이익을 실현시켜줘. 내가 좋아하는 걸 실현시켜서 요구하고, 그걸 또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뭐 대표, 대통령, 국회의원 등등이 또 서로 합의도 보고 조정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이런 과정들을 정적 성격으로 계속 배워왔죠. 뭐 민간 기업도 정적 성격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뭐 전 국민과 그러니까 전 국민이 상호작용, 정적인 상호작용의 대상이 되는 행정에 비해서 민간 기업은 훨씬 더 좁죠. 그냥 뭐 주주들, 뭐 이사들, 주요 뭐 고위직들만 상호작용하는 것이지 행정에 비해 정적 성격이 훨씬 약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 행정만 권력을 사용할 수 있죠. 민간 기업이 고객들에게 강제로 물건 팔고 권력을 사용할 수 없죠. 행정만 공익 실현이라는 명분이 있으니까 코로나 때 지나친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 영업인원 제한, 이거는 코로나의 지나친 확산 방지라는 사회 전체적인 이익이라는 명분이 있어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권력이라는 건 행정만의 특징이다. 뭐 이제는 당연해지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워낙 이제 추상적인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내용, 아주 잘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거 함부로 행사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지겹게 봤던 이 삼각형, 여기가 정치적인 영역, 여기가 행정의 영역, 단순화시켜서 논의를 하는데, 행정이 공익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권력을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국민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 대의민주주의 국가는 이런 시스템을 바탕으로 합니다. 국민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신들의 대표를 뽑죠. 대통령, 국회의원 대표를 뽑죠. 특히 국회의원들, 입법부가 정하는 법, 이게 국민들의 간접적인 동의를 거친 법이 되는 거죠. 이 법으로 정해준 것만 행정이 국민들에게 강제력,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뭐 매우 단순화시켰지만 이 정도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행정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죠. 그래서 경영과 달리, 경영은 권력 사용이 없어요. 뭐 이런 절차가 필요 없어요. 근데 행정은 권력을 사용하니까 아무렇게나 국민들에게 권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규제를 받아서 국민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또 단골입니다. 자, 이거 6번으로 넘어왔는데 행정사 시험이고요. 행정과 경영 비교 문제에서 2번, 행정은 경영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가 제가 방금 전에 그림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 똑같은 문장 나중에 2번 복습하다 보면 나올 겁니다. 2번 문제도 있고 6번 문제도 있고, 그리고 다음 문제에서는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자, 3번에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경영보다 법적 규제를 적게 받는다? 아니죠. 법적 규제 하에서 강제력을 행사하면서 공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선지, 틀린 선지, 옳은 선지, 틀린 선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거 3번 정답이었던 문제. 자, 지금 7번에 3번 요 틀린 선지 패턴도 잘 챙겨두시고, 그다음 3, 4번을 같이 보면 좋습니다.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경영보다 더 강한 권력적인 수단을 사용합니다. 이 권력적인 수단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대표가 정한 법적 규제를 많이 받아서 국민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거죠. 아무튼 뭐 제일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뭐 직관적으로 이제는 잘 들어오고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쉬워요. 뭐 6번, 7번 보고 있는데 그냥 화면 보시면 목적, 행정은 공익추구, 경영의 목적은 이윤국대화, 사익이죠. 당연히 맞죠. 3번, 행정은 모든 국민 평등하게, 경영은 이윤추구 과정에서 고객 간 차별 대우 가능하죠. 당연하네. 그다음에 7번은 넘어와도 뭐 1번 똑같은 내용. 그다음에 뭐 5번 똑같은 내용. 경영, 고객, 행정은 모든 국민 평등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이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2번만 조금 새로운 내용인데 행정은 경영보다 의회, 정당, 이익단체로부터 더 강한 비판과 통제를 받는다. 이게 경영, 그러니까 특정 민간 기업과 관련된 사람들은 굉장히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부, 행정은 모든 국민이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했을 때 뭐 별의별 집단으로부터 각종 비판과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그래야만 하는 거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7번까지 보면서 일단 포인트 1, 2번 봤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출문제만으로 개념도 정리가 되고 행정과 경영 차이점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것도 좀 정립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6번에 이거 안 볼 뻔했네요. 6번에서 이제 정답. 6번의 정답. 자, 지금 이제 배웠던 걸 종합해 보니까 권력적 측면이 강한 건 행정. 그리고 첫 번째 줄 관리적 측면이야 행정, 경영 둘 다 있겠지만 비교해 보면 관리적 측면이 더 강한 건 경영. 이렇게 차이점 바꾸면 땡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5번을 깜빡할 뻔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제가 깜빡했어도 뭐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이렇게 보면서 출제 패턴, 행정과 경영은 맨날 똑같은 게 나오는구나. 서로 바꾸면 땡 이런 것도 확인하고 그리고 비교 대상에 따라서 뭘 더 강조하는가 그런 걸 내는 거니까 단어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되겠고 경영과 비교할 때는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더 강한가 이쪽을 보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공부 방법들, 이론별 출제 포인트별 공부 방법들은 다 기출문제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달려가 보시면 어느 순간 우리 410문제 벌써 403문제 남았습니다. 어느 순간 403문제 금방 다 지나가 있을 것이고 실력이 훨씬 늘어 있을 겁니다. 좀 쉬었다가 포인트 3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